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미래 설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진지하게 신중하게 살아라는 의미로 미래 설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그것이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데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얘기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멋진 것이다. 미래를 몰라서 톨스토이 선생은 멋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미래를 모르는데 설계를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또한 처칠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He who fails to plan, plans to fail.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획 없이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고, 계획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알 수 없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꼭 지켜질 수도 없는 미래 계획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어른들이 주는 미래 설계에 대해서 우리를 겁먹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 아니고 딱 스트라이크 칠 걸, 홈런 날릴 거 딱 하나 골라가지고 평생 팔아. 쉬운 일 아니죠. 그 다음에 중도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중주고 하면 안일감만 못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그리고 창의적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 안 하는 일을 해라. 그렇고 얘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젊은 우리들은 항상 무엇을 할 것인가 망설이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이란 건 이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인생을 미리 연습해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미리 찾아놓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인생길은 찾아가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인생 길을 사는 것은 가다가 되돌아가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기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을 다시 보면 한 우물을 파라 했는데 한 우물 파는 거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평생 농사 지면 됐고, 개성상인 평생 상인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는 융합 학문, 융합 산업의 사회라 하는데, 이 시대에 한 우물을 팔아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는 우물마다 좋은 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더욱 심한 것은 물이 잘 나던 우물이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 나오는 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의 일자리가 20년 내에 47%가 사라진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사라져 버리는데 다른 우물 안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너무 얽매이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가다가 중주고 하면 아니 가만 못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중지를 하면 가받는 만큼 덕입니다. 아니 가만 못한 게 아니고 가본 것보다 덕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가다가 되돌아갈 수도 있고 또 딴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 중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 애매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지고 하면 아니 가만 못하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 없는 성공은 없고, 그 가다가 중지고 하지 말고 또 한 우물을 팔아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상점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샤츠를 살려고 하는데 한번 입어봤는 샤츠는 틀림없이 사라 라는 억지 소리하고 같을 정도로 별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면 목표 수정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라. 아주 좋은 얘기죠. 그런데 사실 적성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성 타령 너무 하지 마십시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창의적이 되라.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창의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남 안 하는 거 한다. 그 특별한 직업을 갖겠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겠다. 그거
좋은 착각이긴 한데 그렇게 노력은 하되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남이 뭘 하는가를 잘 살피고 그보다 조금 다르게 한다. 뭐 이 정도로 수정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누구나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구에 7억 명의 70억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 그룹들이 대부분 몇 부류로 나눌 수 있을 정도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분류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세상에는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고 나는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내 친구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우선 요 세 그룹에만 국한해서 볼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이건 갈로 속에 들어가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 모습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좋죠.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일종의 믿어주는 건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우선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낫게 만들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 선의를 가진 마음, 호의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참 건전한 생각입니다.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어제 오늘 바뀌는 게 아니고 항상 꾸준하게 일관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성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인가가 성공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기준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가도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을 각 개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가 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장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한테 내 금고를, 내 회사 장부를, 내 돈을 맡길 것인가?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소속해 있는 회사에서 우리 사장은 내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사람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게 먼 훗날의 이야기라면 당장 실감이 안 난다면 나는 내 사랑하는 여동생, 오빠, 형님, 동생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내 친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때 저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한다면 왜,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형성해, 빌드업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우물을 파라는데 아니에요. 여러 군데 우물을 파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무엇인가를 해볼 때까지는, 시도할 때까지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구나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you never know what you can do until you try. 해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시간은 유한하고 자원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 수는 없죠. 그 중에서 골라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한테 나 자신이 바람직한 사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형성돼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지, 무지, 무지, 유지. 무슨 말인가 하면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된다. 따라서 유지, 유지, 무지, 무지. 재밌는 이야기 단순한데 뭐냐 하면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없어야 할 것은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 앞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될 것입니다.
다시 달리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소속해 있는 내 주변의 사람과 우리 소속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형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쓸데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고 우리 소속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한 자신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많이 시도해봐라 했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손수건 셔츠를 하나 사더라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많이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들어보면 그 사라. 이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 고 정주영 회장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직원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 안 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하면 해보기는 해봤어.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는 것 자체가 창의는 아니지만 잘못해서 달리 말하면 실수하고 실패를 해보지 아니한 창의는 없습니다. 결단코. 그리고 잘못했거나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없으면 과감하게 여러 가지를 신선한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창의를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흔히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형식지, 경험지, 형식지, 지식, 경험, 지식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많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을 당장 내가 하는 것을 항상 즐겁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익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숙제하는 과정을 잘 보면 즐거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와 힘들어서 했는데 중간쯤 보면 오 이만큼 잘했네. 잘했네.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가 오늘의 내가 좀 더 좋아졌는가 향상됐는가 얼마나 향상됐는가 그걸 비교를 하세요. 남하고 내가 얼만큼 남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가 오늘의 나가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좋아졌다면 그것은 보람이요 즐거움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논리를 그런 것을 익히기만 한다면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즐기게 되고 삶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산이고 항상 시간을 세월을 자산을 만드는 것으로 자기 삶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데 흔히 말하는 경영의 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어느 정도 하면 산하 기업이 570개고 그 소속 직원이 13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했습니까? 라는 물으니까 나는 3가지 은혜를 타고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말하는 3가지 은혜는 첫째, 가난한 것. 참 은혜입니까? 둘째, 허약한 것. 희한한 은혜도 있죠. 셋째, 못 배운 것.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마쓰시다 고노스케보다 훨씬 더 아마 99%의 여러분들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유복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 선생은 최악의 조건을 자기 향상의 성장의 자기 발달의 조건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마침내 경영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적성 아까 얘기했죠. 적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지 마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능력이나 성향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적성과 비슷한 말이 좀 있습니다. 장점,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재능,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인데 여기는 주성분은 타고난 능력인데 그래서 훈련에서 획득된 능력까지 합쳐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다음 적성, 어떤 일을 하는데 적합한 득질, 성질 되겠죠. 그 다음에 강점, 남보다 우세하거나 뛰어난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강점을 최근에 새로운 관점에서 강점을 이야기한 마커스 버밍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에 의하면 어떤 일 일관되게 완벽에 가깝게 처리하는 능력을 강점이라 했고, 또 그것을 막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 즐겁고 흥분되고 일이 끝나고 나면 만족하고 충족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그런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재능과 지식과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능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인데 강점 보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런 강점이 실은 재능이 있는가? 없는데 아니에요.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강한 호기심, 경쟁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매력적인 특징, 매력적인 미소, 인내심, 책임감, 심지어는 고집이다 또는 소심하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강점으로 생산적으로 잘 쓰면 강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세월호 감시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쳐봅시다. 그런 참사가 안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점은 그러면 첫 번째 재능이고 두 번째 지식입니다. 이것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받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적 사실적이 되는데 학교에서 책 속에서 배우는 것은 주로 사실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강점에 도움은 되는데 이것이 핵심적인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습득하는 지식, 이것을 경험적 지식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수하게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이것이 이 지식의 핵심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거나 하는 사실적 지식이 전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에 가서 뭘 배우고 양리학 배우고 생리학 배우고 그것은 나중에 의사라는 직업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사실적인 지식인데 그것도 필요는 하는데 그것은 특정한 영역을 벗어나면 내가 양리학을 배워서 약사 자격증인데 약사를 안 하면 거의 쓸모가 없어지죠. 그런데 경험적 지식은 어디든지 대부분의 경우에 심층적으로 쓸모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기술입니다. 흔히 기술이라는 이것은 활동의 단계별로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획득한 것이어서 막 기술이라고 하면 막 신경 쓰고 애를 쓰고 안 하더라도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되면 그것을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강점의 핵심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강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흔히 어떤 일을 하면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한다. 그 비슷한 일을 또 하면 성공한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벌써 시작하기 전에 기분이 막 좋다. 이건 본능입니다. 성장.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고 즐겁게 지내갔다. 몰입한다. 이것이 또 세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끝내고 나면 정말 잘했다. 기분이 좋다. 이런 느낌.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갖춰지면 확실하게 그것은 자기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측면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것을 많은 사람한테 많은 것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강점을 구축하는 것은 이 성공적인 삶의 전략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고 지식, 많이 후천적인 학습이죠. 기술, 이것도 후천적인 연습이죠. 이걸 통해서 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라 그러면 무엇이 내가 강점인가를 알라 그러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좋은가? 잠깐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진로를,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갈로 열고 안 좋아하더라도 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면 잘하는 걸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그 값을 치겠다, 잘한다, 좋은 거다라고 인정해주는 가치 있는 것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한 가지 내가 진로에 이 세 가지에 다 갖춰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세상 일이 아까 강점이 에브리바디가 다 강점을 갖는 게 아니고 에브리바디가 강점을 갖고 있다도 다
조기에 일찍이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항상 잘하는 일도 그 다음에 사회에서 지금 높이 사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때 사회에서 인정해준다, 가치 있다는 것은 그럼 또 뭐냐? 공익성, 파급성, 발전성, 지속성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만 좋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그것을 나는 암만 잘할 수 있고 나가 그것을 즐겁게 하더라도 생각해 볼 문제죠. 두 번째, 파급성.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따라서 하면 자기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좋죠. 그 다음에 발전성.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즐거운데 내일 10년 뒤에도 똑같은 수준의 일이 될 수 있으면, 달리 말하면 더 성장하고 발달할 가능성이 여지가 별로 없는 일이라면 그것도 곤란하죠. 네 번째는 지금 현재는 박수 받는데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직업이 47%가 한 20년 내에 없어진다는데 지금은 박수 받는데 한 10년 뒤에 이 직업이 없어지거나 또 줄어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또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다 구비하고 있느냐? 그러게 없으면 참 좋죠.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마쓰다 고노스케 경영의 신의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보태면 가난하고 허약하고 몸 배우고 했는데 체구도 작았다고 합니다. 163 남자분이 163cm여다 하니까 참 오늘날도 옛날에 봐도 체구도 작았어요. 이런 분이 일본에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경영의 신이 됐습니다.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한국에서는 좀 드문 이야기죠. 그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그런 경영의 신이 되는데 이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최악의 조건을 자기 성장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의 중요한 걸 알았고 저축도 하고 돈을 중요하게 했다. 나는 허약하기 때문에 내 건강관리를 신경을 썼다. 나는 몸배웠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배웠다. 뭡니까? 항상 겸손했고 항상 남으로부터 배웠고 항상 남의 재능은 높이 샀습니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는 세 가지 은혜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네 가지 은혜죠. 이것이 실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솔직히 보면 다 핸디캡이죠. 크나큰 어려움이죠.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그런데 이것을 그는 은혜라고 그랬고 네 가지의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경영의 신의 비한일에 올렸고 부자가 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고노스케 선생보다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노스케 선생님의 것을 본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에 띄는 거 하고 싶은 것은 시도해 보시되 열심히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또 돌아서면 됩니다. 또 딴 거 찾아보죠 뭐.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쓸데없는 일,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제절로 주어지는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나의 길은 내가 갑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홍수도 치고 물난리도 나고 길도 꼬불꼬불하고 포장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가다 보면 길이 끊기고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되돌아가면 됩니다. 한탄할 필요 없어요. 와본 만큼 덕입니다. 이쪽 동네는 길이 막혔구나. 이쪽 동네는 이런 길이 있구나. 딴 길 가면 돼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돌다리를 흔히 하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라. 예,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 건너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두드려보는 건 좋은데 두드려보고 너무 두드리면 돌다리 깨집니다. 그러니까 좀 두드려보고 건너보고 가다가 안 되면 되돌아오고 또 딴 길로 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즐겁게 현실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삽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